안녕하세요. 마이빌딩 김문현, 김혜림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제 김재원님의 그 건물 분석에 이어서 오늘은 눈물의 여왕 2탄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이 눈물의 여왕을 보다가 극중에 용두리의 현우 형이 체육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건물이 결혼하자마자 혜인이가 사둔 건물이었어요. 건물주였는데 이후에 홍혜인의 아버님이 이제 사돈댁에 신세를 지게 되잖아요. 그리고서 마지막쯤에 이 그동안의 고마움에 대한 표시로 이 건물을 증여해드리겠다, 선물로 드리겠다 하는데 나 거기 너무 부러웠어. 네,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건물 증여입니다. 네, 접근성도 좋고 가시성도 좋은 건물이라 임대료도 탄탄하다는 용두리의 알짜배기 그 건물. 과연 증여를 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하시죠? 증여의 과정은 각각 증여자와 수증자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증여 계약서의 작성 및 서명을 한 후 증여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증여세를 납부하고 또 등기부 등본을 변경하는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의 적정 거래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네, 건물 증여는 엄격히 분류하면 건축물과 토지의 증여인데요. 하지만 정착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합산한 가액으로 적정 거래가를 산정합니다. 이 증여 거래는 매매 거래와 달리 증여하는 사람이 받고 싶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 거래되는 합리적인 가격인 시세대로 하기 때문에 시세를 산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시세를 산정할 때에는 감정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 순서로 적용을 하고 해당 이 증여 거래의 목적대로 시세를 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도 내용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증여세를 내고 증여로 인한 취득세와 부가가치세도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무상으로 부동산을 받아서 아무 부담 없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증여로 인해 발생되는 증여세와 취득세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덜컥 증여를 받았다가 세금 납부를 못해서 압류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극중 현우의 집이 용두리에서는 뭐 알아주는 유지라고, 그렇죠. 또 집안에 배밭도 크게 가지고 있고 슈퍼도 운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증여로 인한 세금은 충분히 감당을 하셨을 것 같아요. 현우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유지 아들이라고. 용두리에서는 알아주는 그렇죠. 유지다. 네, 그렇게 건물 증여를 받고 현우의 부모님은 용두리의 건물주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후에 그 현우의 형과 누나가 서로 공짜로 상가를 쓰게 해달라고 조르자 아버지 백두관과 어머니 전봉애가 제대로 임대료를 받겠다고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 마지막 회에서는 체육관을 운영하는 이 현우의 형이 아버지한테 임대료를 독촉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또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 건물인데 임대료 안 내고 나 좀 당연히 무료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아닙니다. 네, 상가 건물과 같이 임대용 부동산은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고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무상 임차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증여자가 무상으로 증여하는 상가 건물은 시가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내고요. 임대인이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특수 관계자에게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중과세처럼 보이지만 또 무상이나 저가로 주는 사람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이 납세자가 다르니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건물 증여는 사업상 증여라고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요. 임차인의 변경이 없는 포괄적 사업의 양도를 제외하고 당초 매입세 공제와 상관없이 증여 당시 건물의 시가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사업의 양도란 세금을 내고 세금을 공제받는 것이 불합리해서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건물 매매할 때에도 포괄 양도 양수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세를 주고받는 환급 절차를 생략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선호하시죠, 많이들. 부동산을 무상이나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은 부동산 가액의 연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네, 임대료를 안 받는 경우에는 타인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지만 자식과 같은 특수 관계자에게는 임차료를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요. 네, 원칙은 시세에 맞는 임차료지만 시세를 알 수 없다면 부동산의 시가 곱하기 50%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연간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보아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눈물의 여왕에서 이 현우 부모님은 아들과 딸한테 시세에 맞게 임대료를 받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즐겁게 본 드라마 속 장면에 또 궁금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세금이라는 분야는 정말 공부를 해도 끝이 없는 그런 맞아요. 거죠. 네. 이 세법도 계속 바뀌고 또 각각 개별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네.